안녕하세요. 돈투댓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군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군지 진학에 대해서 유독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유별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학군지 진학한다는 것은 입시 결과 대학교 진학을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적 향상 그런 걸 기대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 강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될 수 있는 큰 기회 중에 하나이고요. 또 대부분 평범한 집안에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크게 거창한 게 없습니다. 그쵸?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죠, 교육. 아니 우리 집에 부자여가지고 물려줄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도 몇 채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그냥 한두 채를 그냥 뚝딱 서울에 집을 해주고요. 그리고 집만 해주는 게 아니라 물려줄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나중에 물려줄 만큼 굉장히 키워서 그럴 만한 집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실제로 강남에서도 압구정이나 청담 이런 쪽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 그렇게 목매고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들 있잖아요. 그 중에 그런 집들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강남에 집 한 채 깔고 있으면 부자죠. 요즘에 강남에 한 채당 평당 1억은 기본 넘어가니까 34평짜리 국평이면 구축에도 30억이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신축은 40억, 이 뭐예요? 50억, 60억까지 가는데 평당 2억까지도 가는 집들도 있는데 그쵸? 어마어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풀린 돈의 양이 엄청난 만큼 우리는 그 풀린 돈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감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60억짜리 집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 부자죠. 그런데 제가 이전 편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출신들이 강남 이외의 지역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내려갑니다. 본인의 한평생 그 기준점은 거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 결혼한다고 장가간다고 시집간다고 해가지고 집에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빈손 빨고 너 혼자 알아서 가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쵸? 그러면 집에서 지원을 해준다 쳐요. 근데 막상 가진 재산은 거의 대부분들이 집 한 채가 대부분입니다. 똘똘한 한 채, 실거주 1주택 정책으로 더 가속화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게 거의 전 재산이에요. 거기 꼴랑 있어봤자 주식 얼마 조금 있겠죠. 그쵸? 그것도 주식에 몇 억씩 박아놓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면 집 한 채 들고 있는데 나중에 장가간다 해가지고 그 60억짜리 집이 10년 뒤에 120억이 됐다 칩시다. 10년에 2배씩 올라간다는 기본빵으로 적용했을 때 그러면 120억 집을 깔고 있어요. 10년 뒤에. 근데 그 집에 대해서 집을 팔면 세금이 나올 거잖아요. 지금 장특공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장특공 폐지하면 옛날에 젊었을 때 그 20억에 산 집인데 나중에 120억 됐어요. 100억 차익에 대해서 세금 물릴 거 아니에요. 장특공 폐지되면 세금 물리고 거기도 양도세 물릴 거 아니에요. 그쵸? 양도세 때려 맞으면 또 세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 또 자식한테 집 산다고 돈을 보태주면 증여세 나올 거잖아요. 증여세 50% 때려 맞습니다. 그러면 120억에 세금 때려 맞고 한번 7, 80억 남았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또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고요. 부모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딘가는. 그러면 그 80억 가지고 경기도로 내려갈까요? 경기도 내려가서 살만한 주거단지 깨끗한 환경 아파트에 하나 샀다 칩시다. 경기도 아파트는 강남 120억이면 경기도 웬만하면 3, 40억, 50억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주 미래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격은. 그러면 그거 사고 남는 돈 한 2, 30억 가지고 자식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징해서 때려 맞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돈은 10에서 1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부모가 더 쪼그라들어서 더 안 좋은 지역으로 내려가거나요. 그래봤자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맥시멈 2, 30억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120억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장특공 폐지하는 거 적용하고 양도세 내고 다 해가지고 경기도 주택에 한 2, 30억짜리 아파트 아주 미래에 가서 강남 120억 할 때 경기도 아파트 2, 30억이면 그렇게 좋은 지역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기존에 살던 집보다. 그쵸?
6배 차이 나는 지역이니까 집값이. 그럼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돈도 기껏해야 2, 30억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남의 집 한 채에 아무리 비싼 집을 깔고 앉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집 팔고 나면, 그리고 자식한테 증여하고 나면 한마디로 개털이라는 소리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기존의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서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나 이거 팔고 자식한테 좀 물려주고 나도 이제 좀 내려가서 살려고 했는데 기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주거 여건을 갖게 되고 자식도 마찬가지로 큰 돈을 물려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또 한간에 또 이런 말씀도 있겠죠. 아, 강남에 그렇게 비싼 집 깔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이거는 서민의 생활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억짜리 한 아파트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억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10년 뒤에 10억이 됐습니다. 10년에 보통 자산은 2배씩 올랐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예요. 거의 5년에 2배가 될 겁니다. 돈의 풀리는 속도를 고려하면요. 그러면 뭐 기본빵으로 10년에 2배씩 해서 지금 5억짜리 아파트가 10년 뒤에 10억이 됐습니다. 자식이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나는 가진 재산이 10억짜리 주택 하나가 전 재산입니다. 그럼 10억짜리 주택을 팔아야겠죠. 팔고 장특공 적용 안 받고 못 받고 양도세 내고 내 손에 7, 8억 정도 손에 쥐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는 7, 8억 정도를 손에 들고 나는 경기도 좀 더 안 좋은 입지로 2, 3억짜리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8억에서 3억 빼면 5억 남잖아요. 근데 5억을 다 증여를 못 하잖아요. 증여세 50% 때려 맞으니까. 그럼 자식한테 한 2억 5천만 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2억짜리 집에 사는데 자식도 2억 5천짜리 집에 사는 겁니다.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10년 뒤에요. 그것도. 지금 5억짜리 집이 10년 뒤에 10억이 됐는데 난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자식의 결혼 비용을 좀 보태주려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했는데 난 2억짜리 집으로 내려가고 내 자식도 돈은 5억이나 남았는데 증여세 50% 때려 맞으면 2억 5천밖에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5억짜리 집이 10억짜리가 된 세상에서 그 당시에 그 미래에 2억짜리 집 아파트는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기존의 입지 여건보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쵸? 이거는 부자고 서민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간에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의 부모 세대가 앞으로의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교육 여건이죠. 그렇다고 앞으로 미래 세대는 뭐 유튜버가 뜬다, 그다음 스타가 뜬다, 아이돌이 뜬다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얘가 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 유튜버가 돈 많이 벌면 좋죠. 앞으로는 유튜브 플랫폼 시대가 올 거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거고 사람들은 뭐 회사나 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은 분명히 적을 거고 지금도 훨씬 적겠죠. 로봇이나 AI가 나오니까 사람들 안 뽑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다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경제활동 하거나 다 1인 사장 하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사장, 너도 사장, 나도 사장. 우리 모두 사장입니다. 그쵸? 그렇게 경제활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본소득 받으면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미래의 모습.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은 서열을 세울 거고 줄을 세울 거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서 하나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치제 영역이죠. 그렇죠? 마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증서 같은 것들이요. 그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의 상위권 사립대학교 졸업장. 이 대학교에서 뭐를 공부했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냐, 다닐 수 있었냐가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지방 국공립대학교 공짜 전액 등록금. 이제는 대학교 자체가 그냥 공짜로 뿌리는 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공짜로 뿌리는 대학교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초중고 무상교육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도. 우리 고등학교 나왔을 때 평준하면 그쵸? 평준화 고등학교 학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여기 나왔을 때 누가 5 합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런데 우리 뭐 좀 학비 비싼 학교, 좋은 학교, 국제학교, 특목고,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그런 것들 졸업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봐 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관심. 앞으로 플랫폼 시대가 되면 관심은 곧 돈이에요, 돈. 관심이 많다? 조회수가 올라간다. 돈이 들어온다. 바로 이런 로직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그래서 현재 부모 세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안전한 그리고 깨끗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쵸? 그런데 이런 교육 환경, 주거 여건도 굉장히 양극화가 지금 심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빌라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아파트가 많이 없었으니까. 아파트에 살면 굉장히 좀 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대부분이. 오히려 주거 빌라나 오피스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고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튑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비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이쪽은 경제 여건, 주거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가구들이 많이 몰렸다는 소리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르고 싸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구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다른 집보다 자녀를 케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거는 여력 있는 집보다 힘들겠죠. 그러면 그런 가구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거는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와. 그래서 학군지라는 게 지금에 와서 학군지는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보내고 명문대 보내고 정말 잘 키워서 출세해야겠다. 그런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걱정하지 않는, 그래도 걱정을 좀 덜하는 환경에서 크기를 바라는 마음, 그뿐입니다. 그뿐. 그렇다고 돈이 또 엄청나게 많이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정말 유별난 사교육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는 그런 학군지에 보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성인 되면 다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안 봐야 될 거, 안 겪어야 될 거, 그리고 안 맞아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덜 노출시키고 안전하게 키우고자 하는 거죠. 한마디로 치안입니다. 치안이고 보안이고 그런 거죠. 그쵸?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거를 전혀 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학군지 뭐 거기 가서 뭐해, 공부만 빡세게 하고 사교육비만 많이 들어가고 얘 정신이 안 좋아져 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 정신이 안 좋아지는 쪽은요, 아이가 유해 환경이나 소위 말 날라리라 하죠. 날라리, 일진, 그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오히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걸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 장난치면서 공부도 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학원 끝나고 또 떡볶이도 사 먹고 공부하다 좀 지겨우면 PC방 가서 오락도 좀 하고 그렇게 그냥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는 게 학생의 가장 좋은 거예요. 뭐 거창하게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 영어 수학 돌리고 또 집에 와서 과외 돌리고 그런 게 학군지 일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라리 일진들이 있는 학교에 보내서 또 학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가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의 학교를 보내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또 이상한 거 보고 또 학교들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군기 잡는다고 서열 잡는다고 서로 때리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또 질 안 좋은 형들 만나가지고 그 형들이 시키는 거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또 여자들은 남자 만난다고 막 머리 막 이상하게 하고 치마 짧게 입고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데이트한다고 초등학생들이. 그게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그게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아이를 바라는 미래의 모습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학군지대에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아이의 현재 미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요. 돈의 격차가 삶의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더더욱 심해질 거고요. 있는 집, 없는 집,
완전히 양극당이 돼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예전처럼 섞여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 다 못 사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나 또 이런 얘기를 한창 듣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아, 그래서 대학교 좋은 데 가봤자 필요 없다니까. 또 다시 도돌이표, 무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답답한 마음에 한번 주저리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